네,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에 대해서 친근하게 되고 네. 영상을 이용하고 영상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영향력이 네, 세지고 있고 그렇죠. 유튜브 어떤 채널 등을 통해서 비대면 활동들도 이제 영위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게 좀 유튜브에 관심 끌기 무차별 방송들도 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서 네. 세상의 모든 리뷰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좀 했습니다. 네. 먼저 조두순 출소 관련돼서 유튜브가 지금 되게 논란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예. 네, 지금 안산시라는 이렇게 거주지가 밝혀지면서 그쪽으로 출소 당일에 이제 방송을 찍기 위해서 몰려간 취재진뿐만 아니라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안산시 주민들도 굉장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안산시에서는 유튜브 쪽에 직접 개인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상들을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낼 정도로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날 방송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조회수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조회수와 관심 끌기 용으로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이런 유튜버들이 양산을 하고 있고 정작 우리가 이런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분노를 하고 있는지 네.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본질들은 지금 잊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네. 이런 유튜버들의 과열된 중계 이런 걸 네. 비판한다면서 언론들이 지금 이걸 또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버들의 이런 과열된 중계가 예. 기존의 기성 언론의 태도를 그대로 복사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죠. 왜냐하면 이제 조두순이 출소하기 몇 달 전부터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조두순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잖아요. 네. 출소, 디데이까지 계산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피해자 부친과도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관심이 피해자들에게 집중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과열된 언론의 보도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겠구나라고 감지를 한 유튜버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몰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기성 언론의 문제점도 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네.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KBS 뉴스9에서 이제 그 앵커가 네. 이런 관련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발언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조두순이 자기 과시형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더 즐길 수 있다. 이런 열기나 취재 그 열기라든가 좀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그렇죠. 쏟아지는 것을 네. 즐길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런 범죄 유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형에 해당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조두순의 어떤 개인에게 집중된 보도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도는 자제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취재는 우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될 정도로 네. 지금 이런 언론이라든지 유튜버들의 과열된 취재 경쟁 같은 것들이 끼치는 어떤 해악 유해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의. 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언론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 많은 뉴스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정보 같은 것들이 엄청 정보가 많죠. 담겨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네. 내용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잘못돼서는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짜뉴스 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유튜버들의 조작 방송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만 해도 한 이제 70만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네. 먹방 유튜버가 한 대구의 맛집으로 유명
유명한 한 업체를 찾아가서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 과정을 찍었는데 네. 거기에 간장게장에 무슨 밥알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를 알아내서 사람들의 악플이 쏟아지고 결국 그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국민청원에까지 올렸는데 문제는 이 영상이 조작이 된 거라는 거를 업체는 문을 닫았는데 그것 그렇죠. 때문에 영업 중단이 이미 됐는데 예. 이게 조작 영상이라는 게 밝혀져서 이 유튜버가 이제 인정을 하고 예. 사과까지 했는데 예. 문제는 이 업체는 이미 어마무시한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유튜버들의 조작 방송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자들을 좀 보호해달라, 네. 또 규제해달라 이런 해당 업체의 피해자가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튜버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영상을 조작하는 사례가 올해 네. 들어서 굉장히 좀 큰 논란으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좀 비슷한 류가 또 있었죠. 네, 좀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은 또 다른 유튜버는 아예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서 더 좀 파워가 센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였는데 네. 한 배달업체를 통해서 치킨을 주문했는데 그게 누가 먹은 것처럼 왔다라고 이제 그 영상을 내보냈지만 결국엔 그것도 조작된 것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해당 업체로부터 지금 소송을 이제 제기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하나의 어떤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화제거리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해명하는 방송들이 네. 수십 배의 조회수로 오히려 돌아오는 사례가 심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한다거나 네. 말초적인 것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그 해명 영상까지 또 하나의 콘텐츠가 자극적인 콘텐츠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조작을 하고 이런 또다시 해명 영상으로 조회수를 이제 낚는 그런 식의 패턴이 유튜버들에게 어떤 자리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조작까지도 조작을 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물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은 할 수 없지만 네. 실제적으로 지금 유튜버들에게 보이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이런 조작 방송을 내보내고 사과를 하고 그 영상들이 다시 또 이제 화제를 얻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하나의 또 다른 수익 창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기존의 언론과는 다르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신선하고 있었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데에는 오히려 기존의 TV 방송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데에는 네. 이용자들이 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이런,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있었죠. 소통에 훨씬 더 이제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네.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는 뒤편으로는 그 뒤에 굉장히 유해한 콘텐츠들이 자정 기능 없이 무차별로 확산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크게 불거지고 있고 네. 문제는 너무나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의 속도를 어떤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백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업체처럼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큰데 가이드라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작들을 본인들이 직접 이게 실제로 조작인지 아닌지 다 일일이 검증을 해서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피해를 입은 업체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라도 이런 피해 상황들을 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좀 더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는 있고요. 이제는 좀 시급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커졌어요. 네. 영향력도 커졌고. 맞습니다. 머무르는 시간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 자체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건 너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